안녕하세요. 큐레티입니다. 오늘은 4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 자체가 쉽게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권이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지 그것을 오늘을 배우는 단계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세에 인권을 물려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는 100페이지서부터 이제 10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의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인권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인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 권리 이렇게. 동물들은 인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동물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명권을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의 특징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5가지. 책에는 4가지가 나와 있지만 보통 5가지로 인정을 하니까 이거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인종, 성별 등 어떤 기준과 관계없이 뭐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부로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타인이 나에게 인권을 빼앗아 가거나 혹은 침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침성이라고 얘기해요. 침범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제한되거나 또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도. 근데 요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요거는 첨부성 요겁니다. 이거는 첨부성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준 권리라는 뜻인데 서양에서는 보통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신을 얘기하죠. 그쵸?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동양은 요것도 우리와 똑같은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과 하늘은 동등한 입장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권이라고 불러요. 잊지 마세요. 자연권.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연권.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변동성.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해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권을 배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항상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권리이자 이제 변하기 때문에 예전의 인권과 지금의 인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의 인권의 개념과 이제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미래 인권이 같다? 아니죠. 과거의 인권과 지금 현권은 또 다르죠. 이게 변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 안 돼요. 양도 불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도 불가능성.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권을 양도하게 되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권은 여러분의 것이지 선생님의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2단원 이후에 이제 법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단원에서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인권의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가
를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는 인권 확대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희생의 과정, 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과거의 인권은 굉장히 좁았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게 여기 변동성에 속하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게 점점 인권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들, 여성, 노약자들한테 모두 다 인권이 간 거죠. 그래서 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때도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근대 시민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네, 세계 3대 시민혁명은 네, 첫 번째가 네, 영국의 그냥 영자만 쓸게요. 영국의 네, 그 명예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예혁명 다음에 이제 미국만 쓸게요.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프랑스. 붙자만 쓸게요. 프랑스의 대혁명. 프랑스 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거는 지금 사회 시간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역사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별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 자체가 처음으로 확립. 그러니까 인권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신분제였잖아요. 신분제.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권리를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뭐 왕 있고요. 제1신분의 성직자 있고 2신분의 귀족 있고 3신분의 이제 평민 뭐 이렇게 있어 천민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몽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계속 받는 거죠. 계몽 사상에 의해서 이제 점점 확대가 되게 되는데 이 명예혁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쓸게요.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세금을 왕 멋대로 걷어가면 안 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법을 만들 수가 있고 왕이 이제 절대적인 그래서 그것을 절대왕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왕이 비로소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 아래에 있는 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에요. 이 독립혁명이 이제 영국의 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것을 이제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여기 쓸게요.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시민의 자유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게 됩니다. 시민은 자유를 가져요. 이렇게. 근데 이때의 시민의 사실상 그 개념 자체도 좁았기 때문에 이것도 인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로소 요거 보이는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민의 제약을 어느 정도 두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여기 보이는 대가 붙었죠. 프랑스의 대혁명.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 제도의 큰 중세시대의 잔재물이죠. 중세시대의 봉건 체제 자체가 이제 많이 타파되었다라고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문서도 있어야겠죠? 이 문서는 프랑스에서 인간과 시민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굳이 연도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세계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만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 3대 시민혁명 그래서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고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통해서 일어났고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발생 배경 자체가 절대왕정 그리고 전제정치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정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전제 정치 그리고 봉건적 신분 질서의 모순 등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결국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 그다음에 평등 이 이념이 점점 유럽색에서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요. 거주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 지금과는 좀 좁은 개념이긴 한데 이 자유 자체가 좀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과거에 비해서 중세 시대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실상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간이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인간의 개념, 시민의 개념이 이때 당시에도 조금 좁았습니다. 여성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뭐 아동들, 기본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특히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이제 점차 자신이 노동을 하고서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왜 귀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나는 왜 참여를 못하지? 그래서 비로소 이제 참정권에 대한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에 대한 확대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은 교과서 102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참정권 확대 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죠.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인종차별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 이것도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차티스트 운동으로 다 쓸게요. 요거는 네, 노동자에 대한 참정권을 이제 요구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성의 여성 여기 이게 좀 참정권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보이는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의 참정권 운동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모두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참정권도 점차 연령을 낮추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인권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이는 천부인권 자체가 문서에 명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유심히 보면 자유는 주어졌잖아요. 그쵸? 자유. 평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상 이 산업혁명으로 신분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자본가의 계급과 노동자의 계급이 확실하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부유한 계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부유한. 그리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권이 확립은 되었지만 돈이나 즉 자본이 없어서 뭐 집을 그 거주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든지 아동들이 일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보이는 사회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사회권. 사회권은 음, 사회권은 이제 독일에 이제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이제 명시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세대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세대는 뭐죠? 1세대? 네, 1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이는 명예혁명, 독립혁명, 플러스 대혁명 여기에 대한 인권을 1세대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회권이
인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완. 인권 자체를 이제 1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뼈대를 세웠다라고 보면,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드디어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나 사람인데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먹으면 좀 문제지 않을까? 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굶으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이제 드디어 국가가, 여기 보이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은 여기 보이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요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빈부 격차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여기 보이는 국가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네, 드디어 복지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살을 또 붙여야겠죠. 그렇죠? 여기 근대 시민혁명, 다음 사회권, 이때 진짜 많은 사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변동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뭐였냐면 제 1차,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인권의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인권을 함부로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인간을 학살하는 수준으로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을 통해서 인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UN이라는 국제연합에서 드디어 여기 보이는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이 세계인권선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세계적인 기준, 인권에 대한 세계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연대권이라고 얘기해요. 끼리끼리 다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인권을 서로 같이 지켜주자. 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인권을 침범했으니까 그거를 반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노동자 여성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인권 유린, 이런 것을 금지하자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여기 보면 연대권,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반대하는 전 지구적인 관리 용어, 그래서 전 지구적인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지키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결권은 자기결정권 또는 국가의 민족의 결정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의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의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네요. 인권 자체가 처음에 시민혁명 때보다 훨씬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발전의 권리 같은 경우에는 잘 살 권리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될 권리. 그래서 만약에 빈곤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권의 의미와 특징, 그 다음에 인권이 확립된 과정,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줄였는데도 시간이 꽤 됐네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